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고해 드린 대로 3부는 전성실 대표의 나눔 연구와 제주 생활을 중심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눔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게 나눔 연구인가요? 주로 이제 나눔의 어떤 목적, 대상, 행위,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요. 네. 사실 그 연구된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렇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학문이 좀 짧다 보니 접할 수 있는 페이퍼도 적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그나마 저한테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취하는 편인데 제가 뭐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필요한 책들을 좀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책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막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보여드린 책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준다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뭐 기브앤테이크라는 책도 있지만 이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증여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물의 개념을 좀 공부를 해서 단순히 이제 준다라는 행위 자체가 주고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는 걸 통해서 관계를 정립하는 정도. 그러면 다음에 받았을 때 나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드라마를 같은 경우를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어떤 컨텐츠를 새로 만들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만났던 뒤로 보여주셔야 만났던 기관이기도 하고 책이어서 그 아쇼카 재단에서 좀 지원을 좀 받아서 캐나다에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직접 교육도 좀 받아보고 재단도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 개념들을 좀 확장을 좀 시켰죠.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공감이라는 개념은 조금 좀 1차원적인 개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뭐 정서적 공감, 뭐 인지적 공감 그런 개념도 나오고 그 공감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함께하는 거다. 단지 저 사람의 감정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이것 또한 이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돼서 결국은 관계가 형성돼서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다중감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 좀 아쉽죠.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간이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어느 사회에서는 자학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개념이 없다는 개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를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자학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탄에 이제 그런 부탄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다고 아예 없다고. 왜 없는가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는 혼자 책임지지 않는구나. 같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얘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 좀 해. 왜 안 해? 이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는 왜 공부 못하지?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내가 널 못 봐줘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을 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좀 깨닫는 편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대표님의 어떤 매스컴에서 접하기를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론의 기반은 형식은 프레네고 내용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 철학하면 어떤 고정된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레네 교육은 철학이지 고정된 형식은 없어요. 근데 그걸 저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 교사가 혼자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는 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받고 이걸 통해서 존 듀이는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삶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학습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삶을 꾸려가는
그러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눔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제가 요즘에 그 고민하는 게 자립이라는 개념 고민하거든요. 우리 자립하면 보통 스스로 혼자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의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존하는 관계는 누구랑 만들어야 되느냐? 저 멀리 있는 미국 사람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내가 노인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내가 애를 낳든 의존할 수 있는 관계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겠어요? 프레네 안에서 좀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람 인자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쓰면 기대는 서로 기대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 기대었을 때 사람이 되는 거니까. 더불어 사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옛날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 다 그런 관점이나 개념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일으킨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사회 자체가 뭐 각자 도생의 삶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 보니 이런 삶 자체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당연한 삶인 건데 그런 그래서 거죠. 아까 그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불완전한데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불안한 게 당연한 건데 불안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 식으로 그렇죠. 불완전한 게 당연한데 네. 그러면 의존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럼 서로가 불완전한 부분을 내어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어놓는 순간 맞아. 너는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바로 뭐 불편해하고 낙인 찍고. 맞아. 그러면 진짜 모두가 각기 전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론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고 나눔 교육을 집대성해 가는 데 있어서 책들을 주로 많이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죠? 영화도 많이. 예, 영화도 많이 봤고 혹시 좀 전에 이제 사실 여기 책들 되게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네. 혹시 이 책들 중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 같은 게 혹시 한두 개 있을까요? 아, 책들 중에 예, 예, 예. 내가 그래도 여기 이 문장을 내가 꼭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거나 쓰고 있다거나 글쎄 이 책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네. 어떤 문장?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갑자기 하니까 이제 딱 네, 떠오르는 네. 문장을 딱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장. 글쎄 여기 노안이어서 잘 보지도 않고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서 PPT에다 적어놓지 외우고 있지 않아요. 알았어요. 네. 글쎄 이거 네. 혹시 생각나시면 또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예. 네. 네, 그 지금 집이 원래 집은 여기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집은 지금 현재 시흥시에 있고요. 네. 시흥시에 원래 집이 있으시고. 전세를 준 상태. 전세를 주고. 아까 앞서 앞부분에 제주도에 오게 된 과정들 잠깐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주도에 특별히 여기에서 정착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막내 때문에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죠. 아이가 좀 저희 아이가 아프군요. 중학생인데 여기 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그 담임 선생님에게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이제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네. 이 아이가 이제 맨날 졸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졸면 좀 깨워달라. 그래서 맨 앞에 앉혀놓고 잘 깨워주셨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수업 공개인데 네. 이제 코로나 시기라 그 줌으로 이제 영상을 쏜 거죠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계속 조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아이고. 깨우는 걸. 아이고 가슴 아프겠다. 맨 앞에 앉혔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다 본 거죠. 그러겠다. 그래서 가서 저희 와이프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게 좀 불편했다 얘기했더니 아니 부탁한 대로 했는데 왜 그러시냐. 공감을 못 공감 전혀 해주시는구나.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 수업 거부를 했어요.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근데 담임한테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 전화가 안 왔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전살이 하면서 여기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중학교 교무부장 한번 만나러 봐라. 제주도에 있는 여기 중학교. 그게 일찍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랬어요. 가서 만났는데 막 소개를 잘 해주시고 본인도 그런 아이를 지도해 봤다. 근데 막내가 나오면서 웃는 거예요. 부모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여기를 보내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단 3일 만에 집 잡고 직장 잡고 여기 등록시켰죠. 3일 만에. 이야. 완전 초치기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처리하고 면접 보러 가고 막. 네네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생활하시는 지금 거죠? 3년 차. 3년 차. 그럼 아이는 이제 좀 행복해졌나요? 글쎄요. 아니 그게 목적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불행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다시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러고 싶진 않다고. 어쨌든 잘 적응한 거네요 여기. 나름 뭐. 그럼 제주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제주도만의 특징 같은 걸 좀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와서 1년 차, 2년 차 때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제 감각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 감각이 살아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자존감 공부를 하다 보면 예. 마인드풀리스, 바디풀리스를 만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내 몸이 깨어난다는 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 와서 산 게 리조트였는데 네. 리조트 통창으로 매일 아침 해 뜨는 걸 보고 해 지는 걸 보고 꽃 피는 계절마다 꽃 피는 걸 보고 지금 3년 차째 보는데 아 이때쯤이면 이게 피겠구나 이제 네. 알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네. 이제 좀 피겠구나. 네. 좀 있으면 이제 수국에 막 필 때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시내로 출퇴근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해안가를 돌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뭐 부모하고 뭐 갈등이 있었다고 쳐도 퇴근하는 길에 해안가를 돌고 드라이브를 하면요 다 풀려요. 맞아.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갔냐면 저희 반 애들한테 갔어요. 아. 이 학교가 혁신학교였어갖고 아, 네네. 업무가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수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예요? 애들만 쳐다보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사고 나니까. 애들만 쳐다보니까 애들이 살짝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러요. 그럼 얘기를 나눠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시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날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애만 그렇게 봐주시고. 저는 골고루 다 봤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느낌은 뭐냐면 자기 애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감각이 깨어있으니까 네네. 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나눔 교육의 어떤 나를 위한 나눔 이거에 대한 공부 방향도 좀 많이 잡게 되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좋아야 남도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나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캠프도 준비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그러면 아이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좋아야라기보다는 아니 일단은 저도 좋았어. 원래는 좋아해요. 예. 근데 일단은 아이 때문에 일단은 먼저 결심하신 큰 게 결심은 그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22년도 오기 전에도 19년도 18년도도 왔었어요. 와서 이주를 할 생각을 했다가 제가 못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만큼 했던 일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뤄놓은 거를 내려놓기 쉽진 않았구나. 이게 어려워서 못 그렇지, 왔던 그렇지. 거예요. 근데 와서는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왔었으면 근데 어쨌든 그걸 만들어준 계기는 또 아이가 그 역할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직접적 계기는. 그러니까 아이가 나눠준 거네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 있게. 네. 그러면 제주도 와서는 아까 이제 기간제 교사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기간직에서는 1년 딱 반 했고요.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작년 9월부터는 지금 쉬고 급여 노동을 하지 않고 네. 7개월 동안 이제 실업수당 받았고 올해 이제 3월부터는 그냥 사업자 내서 다시 나누다 연구소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강의 활동이랑 강의. 교육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계신 분들을 육지로 아 육지로. 탐방도 이제 모시고 네. 가고 네. 그리고 여러 기관들 또 뭘 해달라고 해서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 관계망이 조금씩 넓혀지고 있군요. 신기한 거는 육지에서 뵀던 분 여기 와 계시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불러서 또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인연이 좀 맞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제주도에 올 수 있었던 게 육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주 와가지고 저를 이제 청해서 저도 정기적으로 막 제주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성실 대표에게 키워드 3개를 꼽으라면 좀 제주와 연결시켜서 어떤 키워드 3개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죽음. 죽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올해 몇 달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 제주라는 곳이 자살을 하러 또 많이 오더라고요. 생을 그래요? 마감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거 보고 가겠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제가 아는 형님도
아들을 잃고 세월호 때 아들을 잃고 와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지금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섬이라는 개념이 약간 죽음의 의미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네, 죽음. 네. 두 번째가 이제 자연. 자연. 네. 그래서 정말 50살이 넘었었는데 꽃 이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고사리도 걷고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뭐 다른 거 없이 사람.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의를 가서 만난 사람하고 이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만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강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하고 이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아버지 때 문상 오신 분들 중에 그냥 페북에 그냥 올렸거든요. 이제는 어디다 연결해, 그 전화번호가 한 5천 개가 넘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올렸더니 어머니 때 오셨던 분이 또 오셨어. 그리고 어떤 분은 어머니 때 와서 만난 두 분이 같이 왔어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아 내가 나눔교육 하는 이유도 이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만날 수 있는 나눔을 해주시고 기회를 또 가셨구나. 네. 정말 그 훌륭한 아들을 네, 정말 서포트 잘하신 그런 아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별로 없어요. 네.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냥 날 위해서 잘 사는 정도. 그냥 재밌게 사는 거. 제주도가 바람이 많긴 하지만 또 혹시 원하는 바람이 있으면 뭐 특별한 바람도 없죠. 좀 안 웃기신 거 알죠? 그래서 뭐 나눔 교육을 계속 해왔지만 그냥 뭐 불편하지 않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누군가 좀 배워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 그냥 근데 생각보다 제가 해왔던 걸 다른 형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정도 만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시청자들한테요.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달을 해주세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이 있는데 저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으면 어떨까. 그게 접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안 만나는 거죠? 내일이 없듯이 오늘 놀고 내일 또 만나는 그렇죠. 내일은 또 오늘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거든요. 네, 이렇게 화기애매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나눔 교육.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나눔과 관련해서 이론과 활동 모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며 나눔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 지역에 좀 더 밀착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눔을 보다 더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또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하나 있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요? 저의 바람인가요? 전성실의 바람인가요? 저의 바람이죠. 그래요? 네, 제가 바람을 잘 끄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전성실 대표가 얘기하는 게 꼭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나눔의 사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 그런 사회이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사실은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 깨알 홍보도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눔이 될 수 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세 권 시리즈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네, 들어가셔도 좋은데 읽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경쟁과 고립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당연한 얘기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전성실 대표의 이야기가 다시금 와닿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러한 전성실 대표의 활동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나눔연구소에서 하는 나누다 연구소에서, 원래 나눔연구소였거든요. 그래서 나누다 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앞으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거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네, 하나도 안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출연해 주신 우리 전성실 대표와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누다 연구소의 나누다는 나부터 누구나 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나눔을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사람만, 가진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눔은 누구나 나부터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누구나 다 함께 해야만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